예, 지난 일요일이었죠. 대구에서 시작됐던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가 이제 또 돌아오는 주말 서울에서 예고돼 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장외 투쟁이 장기화될 조짐인 것 같은데요. 장외로 나간 여당, 야당,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과연 명분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장애 집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2019년도에 그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 그 시절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그 구구 세력인 정광훈 목사 등과 연대해서 장애 투쟁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다음 총선에서 이제 완패를 하는 결과로 기결되었고 결국은 그 정계 은퇴하는 그런 기결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1.5선 아닙니까? 당내 리더십이 아직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의 그 세력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당시에 그 전환길 등에서 구구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관계에서 뚜렷하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런 구구 강성 본인을 지지하는 그 계층의 결속을 좀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장애로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게 입법 독재하고 그 야당 탄압이 그 장애 집회 명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명분에 대해서 국민 특히 뭐 중도층에서의 그 동의는 저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이렇게 장애 집회를 고집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황교안 시즌 2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대 여당의 어떤 밀어붙이기가 그런 동인이 됐다 그런 분석인데 민주당 좀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대선을 치를 때 저희가 공약한 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나 사법 개혁 같은 그 개혁을 하겠다,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한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상당히 많이 남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들어서 그 거부권 행사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17건의 그런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저희가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야 간에 이제 어떤 법안이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정쟁화되어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의 그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땐 무조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로 좀 비춰지거든요. 뭔가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일관을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안 되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비쟁점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합의가 된 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그 민생 법안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또 지난번에 3대 특검법 그 처리할 때에도 원래 37건의 비쟁점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결국은 상정을 못 시키게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그 비쟁점 법안이 70여 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들을 좀 재편하겠다고 해서 정부조직법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70여 건에 해당하는 또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또 상정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게감을 갖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에 제가 원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여야 간의 협상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민생 법안과 관련된 거를 저희가 먼저 사실 처리하자 그랬어요. 비쟁점 법안에서 먼저 하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야 그 대표 간에 협상도 하기 전에 송원석 원내가 공지를 띄웠어요. 70개 법안에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빨리 정보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70일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안 하겠다는 거에 다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조직법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효율성 있게 국정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직들을 재편하는 거라서 그동안 야당에서 다 동의해 줬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보조직법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뭐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과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동의가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또 장애 집회는 나가가지고 입법 그 독주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아까 그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법 독주라는 상황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탄압 관련해서는 지금 각종 야당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라든지 뭐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국민들은 지금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의 시대 정신은 분명하게 그 내란 종식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도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하는 그 행태라고 할까요? 그리고 보면은 오히려 윤호개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계속 그런 쪽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도 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뭐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그 구속 취소, 기준도 없는 전례도 없었던 방식으로의 그 구속 취소라든지 예. 또는 그 재판 지원, 지금 침대 재판한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직위원 판사는 룸사롱 접대 의혹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재판부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지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비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렇게 행태라든지 네. 뭐 입법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 내란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주장도 저는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입장 변화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민심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구에서의 집회에서의 깃발이라든지 뭐 피켓이라든지 구호가 윤 어게인, 뭐 스탑 더 스틸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다 나부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이진 않았지만 또 일부 상당히 많이 등장했었다고.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있었죠. 예.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공문으로 집회와 상관없는 피켓이라든지 깃발은 허용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제지하겠다라고 공문까지 내보냈는데 제지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예.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내부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원 게시판에도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억지 동원과 사이비와 결탁한 장애투쟁. 이게 먹히겠냐. 황교안 때처럼 폭망할 것이다. 탄핵의 강도 못 건너면서 무슨 싸움이냐. 995와 백날 집회해봤자 민주당 못 이긴다. 이게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정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탄핵의 강을 정말로 건너지 못하고 내란 세력들과의 절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한다라도 그 소구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예. 그 인사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에 나경원 의원을 그 선임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계엄해제 의결 표결 방해에서 윤석열과 통화했던 2명 중에 한 분이고 그 체포 방해의 혐의도 있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방선거의 총괄 기획단으로 임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호개인 그 슬로건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국민들은 중도층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점점 그 구구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중도층의 소구력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서영교 의원이 의총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헌법기관인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신뢰할 만하다 제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헌법기관으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쪽에서 이제 그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 한 1년 전에 그 모 의원으로부터 그 제보를 받았고 또 이제 5월 한 15일 경에 올해 5월 15일 경에 이제 그 청와대의 그 뭐 비서관 출신이었던 분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둘 다 똑같더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4월 30일 날 엠바고가 걸려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겠다라는 거를 엠바로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월 1일 날 실제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 2시간 뒤에 사퇴를 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일련의 그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본인이 받은 제보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제보했다라고 하는 그 2명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나가서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도 했으니까 그 정도면 그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의혹 제기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좀 더 뭐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100% 그 명확한 근거나 입증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조치하면 되지 이렇게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2가지를 말씀하셔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소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직권으로 그것도 보통은 소부에 배당이 되면 서로 이제 4명의 대법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였잖아요. 그런데 직권으로 소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9일 만에 7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7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사건이 한 180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180건의 처리 평균 일자가 994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대선에 3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청문회라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5월 달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뭐 잘 알겠지만 저희가 의총을 열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켜 놨는데 그걸 그냥 둬야 되느냐.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나아가서 더 강한 주장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그때 분출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대선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인 규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회동설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뭐 우리 최민희 의원의 표현처럼 격가지다. 본질은 그 대선 개입과 또 직위원 그 재판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속 걸석 재판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정점으로 두고 민주주의랑 법치주의가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진행하던 수사나 재판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유권자들이 그때까지의 진행된 수사나 재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해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더 존중해라라는 취지가 저는 헌법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 주장을 하면서 그 대법원 이제 사법부하고 전선을 치면서 우리 여당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그 직위원 재판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국회에 나와서 항고로 다퉈봐야 된다라고 할 지경이었고 며칠 전에는 검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날로 계산한다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 상황이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회동설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기는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로 밝혀야 된다는 거고 이미 고발을 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수사로 밝혀지면 될 문제고 오늘 서영교 의원도 그 나경원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 등 본인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관련된 잘못된 언론을 보도를 낸 언론도 같이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제로 이렇게 다투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사법부의 그런 그 대선 개입이라든지 이런 재판 지연과 관련된 것들은 명백하게 그 경위나 과정들을 밝혀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국회에서 그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도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기존에 한 것처럼 뭐 법원장에 열어갖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그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는 모습을 일관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뭐 우리가 당론 차원에서 뭘 추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속도나 수위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아까 자꾸 이렇게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유무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선 남기는 30일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서 전례 없는 그런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고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사법부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그런 취지의 상권 분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사실 이런 사법부의 사법부의 그 신뢰 회복과 관련된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단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헌법기관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그 신뢰 회복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사위에서는 어쨌든 우리 그 국회법 121조 5항에 근거해 가지고 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결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난 이 청문회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이미 한 차례 개최를 했었는데 불출석했기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뭐 그 재판과 관련된 청문회는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재판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례 없이 빛의 속도로 파기환송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여지고 예. 거기에서 만약에 그 설명이나 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또 뭐 그것은 또 우리 민주당의 또 그 부메랑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런 그 각종 그 사법 그 개혁의 필요성을 촉발시킨 그 행태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끝으로 1분 발언 기회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5천만 국민 중 오직 300명만 받은 선택, 바로 국회의원이죠. 여당은 지금 166석, 그리고 또 제1야당은 107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당에게 건네고 싶은 말씀. 아마도 이제 오늘 주제 가지고 어쩌면 장외투쟁 나선 야당에게 또 여당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 또 그리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여당 쪽에게 또 야당 측에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당의 김현정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기준은 민심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은 조속한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회복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여야가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야 간에는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야 간에 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여야 간의 민생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공통된 것부터라도 먼저 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치가 지금 사실 여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함으로써의 반사 이익보다는 우리 정당이 스스로 잘해서 득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